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그때그때 담백하게 말하는 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여성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내용을 그 말씀을 드려봤으면 합니다. 이 여성은 이제 세 여자가 함께 살아요. 근데 나이상 첫째 분은 60대 분이시고 둘째 여성분은 한 50대예요. 50대 후반. 셋째 여성분은 40대 후반. 이렇게 이제 세 여성이 사는데 처음에는 첫째 여성하고 이 셋째 여성이 이제 함께 사는 집에 이 둘째 여성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사는데 이 첫째 여성인 분이 둘째 여성인 분이 외부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곤 하는데 이 둘째 여성분에게 따뜻한 밥을 늘 새로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이 셋째 여성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늘 거기를 따뜻한 밥을 만들어 주다 보면 나머지 있는 찬밥을 늘 우리 둘이 먹게 되니까 그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 둘째 분에게 따뜻한 밥을 그때그때 만들어 주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셋째 여성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첫째 여성분이 알았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웬일인지 자꾸 이 둘째 여성에게 따뜻한 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여성이 어느 순간 짜증이 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은 남는 찬밥은 늘 내 몫이 돼야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나한테 와서 별것 아닌 일이지만 이 짜증이 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깔깔깔깔 웃으면서 참 별것 아닌데 참 그게 말이 안 통하면 그렇겠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울근불근 속상해할 게 아니라 담백하게 얘기를 해라. 이 첫째 분에게 당신이 내 말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도 안 들으니까 늘 찬밥은 내 몫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번, 두 번 해도 이 양반이 그거를 여사로 처리하면은, 즉 무심하게 처리하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셋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니 이치를 따져봐라. 이치상 내 말이 옳은데 첫째 양반이 자꾸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이 났는데 어떻게 그거를 참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해줬던 얘기가 한 번, 두 번 얘기를 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여성이 두 번째 여성에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따뜻한 밥을 해주는지, 즉 자기보다 많이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둘째를 더 좋아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인데 그거를 셋째인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네가 첫째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으로서 족하지 네 의견을 첫째 분이 따라주기를 지나치게 바라는 것은 너의 독단일 수 있고 고집일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첫째 분이 그거를 못 고치듯이 너도 너의 독단을 못 고치면은 제3자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 셋째 분이 그때서야 이제 알아듣고, 아, 제3자의 눈에는 자기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기존의 패턴을 고수하는 첫째나 또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계속 고집 피우는 자기나 똑같이 취급된다라는 사실에 이 셋째 분이 수긍을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길래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이 오류를 범하게 일수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다 자기 의견이 맞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 또 그 지적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상대방이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자기 나름의 한계가 있어요. 수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을 한 것으로서 좋게 해야지, 거기에서 그것으로서 만족해야지, 그것을 상대방이 꼭 따라줘야 된다라고 고수하는 것은 그거는 자칫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산다라는 것은 내부에 찌꺼기가 없고 또 그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무난하게 지내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봐요. 우리가 내부에 찌꺼기가 없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때 가뿐하게 이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 속에 뭔가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 그때 말을 하지 못하고 자꾸 내부에 뭔가를 쌓아두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습성화되는데 왜 이런 습성을 키웠는가 하고 보면은 뭔가 내 속에 있는 거를 그때 얘기를 했다가 이 불똥이 튈까봐, 날벼락이 나올까봐 또는 소외될까봐 이런 두려움이 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마음 놓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로 성장하려면은 부모 사이가 서로 좋아서 애들이 눈치를 안 봐야지 돼요. 또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이 부모님하고 이제 접촉하는 시간이 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그런 기술이 발달돼요. 또 가족 내에서 이 자녀들 간의 터울도 조금 서너 네 살 정도는 벌어져야 이게 하극상이라든가 또 동생이 형을 또는 언니를 함부로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동생에게 치이지 않거나 또는 부모들이 너무 과도하게 공부 이걸로 푸시를 좀 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재산 증식 차원에서 자꾸 이사를 다니면은 애들이 뿌리를 내릴 사이 없이 긴장하다가 또 이사 가서 또 긴장하고 또 이사 가면 또 긴장하고 이러는 사이에 절단들이 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할 때 이렇게 부모 사이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부모하고 접촉하는 시간도 많고 또 형제들 간의 나이 터울도 어느 정도 벌어져서 이 서열이 지켜지고 또 부모가 과도하게 공부로 푸시도 덜하고 이사도 덜 다니고 안정되게 안착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진 속에서 살면은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스스럼 없이들 하지요. 스스럼 없이 뭐 얘기를 해서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제 자꾸 참는 게 버릇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외견상으로는 순해 보여도 속에는 들끓는 그 뭔가가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들끓는 뭐가 있으면은 그것이 늘 조용하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취약해지는 틈, 즉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사건 같은 것이 와서 트리거 역할을 하면은 내면에 쌓여있던 이런 그 억압된 것들이 그때 확 터지면서 아주 파괴적으로 이게 언행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두렵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때 이제 표현해서
속을 깨끗이 해야 주변 사람하고 이 소통하고 교감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물어요. 나야말로 이게 평소 말을 못하다가 한번 화가 나면 벌컥벌컥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속을 풀고 주변 사람네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 원활하게 되려면은 이 언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야 된다. 응?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징검다리로서 역할해 주는 게 상담자다. 즉 상담자는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그 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그 시간에 이 클라이언트들은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해보고 이제 그런 거에서 이게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점검을 받거나 또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자체가 이 연습이 되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상담자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런 거에서 탄력을 받아갖고 바깥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가볍게 가뿐가뿐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좋게 해야지 만족해야지 내가 얘기한 것을 상대방이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뿐하게 그치면은 그 주변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저절로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반드시 그거를 따라야 된다라는 식의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게 관계가 좀 꺼끌꺼끌해지는 거지. 그 고집만 없으면은 가뿐가뿐하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최소한도 관계의 50%는 진전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